이제 최근에 대한민국의 주요한 이제 경제 지표의 실적이 또 발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비중 있게 다뤄왔었던 것이 대한민국의 이제 수출입에 관련된 무역 수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이에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이제 비중을 두고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기준에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는 2019년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이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도 하락 추세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점이 낮아지는 이와 같은 현상,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이 하락 추세의 상한 수준까지 와 있어요. 얘를 돌파를 하게 되더라도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얘가 페이크인지 추세 전환인지에 대해서 얘만 갖고서는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게 됩니다. 인가 분석적인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입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정도까지 개선이 됐다면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투자를 판단하게 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자본이 투자 규모를 늘리게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자본은 지속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투자 규모를 여전히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주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들을 통해서 주요한 경제 현상을 찾아내고 이러한 경제 현상에 주요한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인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보다도 좀 더 빠르고 좀 더 폭넓은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는 그 핫머니 국제 투자 자본은 이와 같이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게 되면 2019년 10월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전월 대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규모를 여전히 더 줄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무역 수지 외에 대한민국의 수출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도 당연히 일부 이제 상승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수출을 보게 되면 이전의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급속도로 이제 급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 대한민국 수출이 전월 대비 향상이 됐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경제 지표의 실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침체 현상이 완화됐거나 개선됐다, 상승세로 전환됐다라고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외국인의 직접 투자 규모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2019년 상반기서부터 다양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를 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민간 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 경제 지표가 상한 임계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겠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이 굉장히 2018년도서부터 굉장히 단기간에 주요한 경제 지표가 둔화를 넘어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되는 침체를 야기하게 된 통화 유통 속도의 급감 현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되는 형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급속도로 이제 유지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이건 다른 국가건 대부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시중 유동성의 급격한 침체 현상은 경제 정책에 기인하게 됩니다. 바로 부동산 규제 정책에 기인하여 유동성이 단기에 급속도로 급감하게 됩니다. 2017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다양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철폐가 됐는가, 수정이 됐는가를 보게 되면 강력한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이제 마지막 끝판왕 분양가 상한제를 시기를 이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게 될지를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대한민국 경제라는 바구니 속에 적정 수준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현상을 만든 이 구멍에 해당하는 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은 그대로 두게 되고, 여기에다가 유동성만 추가적으로 더 물을 들이붓는 이러한 형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물리를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물놀이를 많이 해보신 분들께서는 인지할 수 있겠지만,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그대로 두게 되고, 이 바구니 속에 물의 높이를 높이게 되면 이 압력이 더 수압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물이 유실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유지되게 되는 현상을 그대로 두게 되고, 유동성을 더욱더 늘리게 되게 되면 일부 경제지표의 상승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와 같은 유실되는, 물이 빠져나가는 유실되는 구멍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대한 목표치만큼의 경제 활성화가 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 이제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2017년 내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거론이 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 돼야 돼요. 국토교통부의 발언에 따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걸 인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매물을 내놓게 되고, 매물이 많아지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게 된다라고 이제 일관된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발언이 진행되는 기간에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대한민국의 유동성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까지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통화 유통 속도가 급감되게 되고, 2018년도서부터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속도로 침체되게 되고, 이를 확인한 외국인 투자자본은 투자 규모를 급속도로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은 외국인 투자자본의 급감 또한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곳이 변변찮고 규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국내 투자 자본의 해외 유출, 이 두 가지 현상이 합쳐지게 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상승하는 원화 가치 상실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국토교통부의 바람대로라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기 때문이고 과열이야, 나빠, 저거 잡아야 돼, 정책을 썼어요. 부동산 가격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가 언급되는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오히려 흔히 말하는 이 상류층들 현금으로 부동산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재력을 갖춘 집단, 또는 굳이 한 개의 주택만 아니라 여러 개의 주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춘 집단이 거래하는 그러한 부동산들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하위층, 좀 이제 재력이 부족한 그런 국민들이 속한 집단이 거래하게 되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의 상승세는 별반 차이가 없는 중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되게 되냐면, 강력한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이제 투자 수익률이 좋은 몇몇 가지로 그 투자 범위를 줄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중저가의 소형 위주의 아파트들을 이제 털어내고, 가장 핫한 곳에 호가 자체가 가장 거래되는 호가 단위가 높은 그러한 매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와 같이 오히려 주택 매매가, 아파트 매매가의 호가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그러한 매물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 굉장한 이제 동단위로 집행을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돈 안 되는 매물을 가지고 있다 세금을 맞느니, 세금을 맞더라도 돈 되는 놈을 갖고 있는 게, 그리고 호가 상승이 더 빠르게 된다면 세금 털고 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줄 수 있는 매물로 옮겨가게 돼요.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다
과열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 과열이라는 판단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를 인가 분석을 하지 못하고 개별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뭔 말인고 하니 한국감정원, 통계청, 한국은행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은 명목 기준으로만 조회가 되게 돼요. 명목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이 수준을 그대로 이제 명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요한 국외 분석기관들을 보게 되면 리얼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앞에다가 달아요. 실질 기준이다. 물가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한 이 명목 기준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가격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보게 돼요. 명목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을 보게 되면 2008년 국제금융위기 시 세계 부동산 버블 시기보다 굉장히 많이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실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가격은 2008년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해외 분석 기관들은 영어로 stable, 안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에이, 이거는 분석하기 나름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게 돼요. 좋아요. 개별 분석으로 분석을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개별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 흔히 저지르게 되는 오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사과가 1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100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유동성이 시중에서 예전보다 이 원화를 찾아보기 흔하게 된다면, 즉 원화의 시중 유동성이 증가되게 된다면 이 사과 하나는 그대로인데 얘의 가치를 나타내는 돈의 단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가격이 골랐다. 이것이 과연 과열인가를 이와 같은 개별 경제지표, 개별 부동산 가격을 보고선 분석을 할 때 오류가 이와 같이 유동성 수준을 감안한 그러한 교차적인 분석이 요구되게 됩니다. 또한 단적으로 이러한 복잡한 내용 필요가 없이 과연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세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